자, 질문 해보세요. 질문. 18번? 18번 니은? 디테일하네. 18번 니은. 몇 번? 10번. 24번. 21번. 또 27번. 몇 번? 39번. 또 30번. 또 없어요? 30번 말고? 음, 17년도 그 17년도 문제가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있는 번호가 10번입니다. 10번. 그죠, 10번. 10번 볼게요. 사실은 제가 PPT를 엄청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손이 느려가지고 PPT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다음 일을 기약합시다. PPT 띄워갖고 하고 싶었는데,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표는 A부터 F 맞죠? F로만 구성된 갑반의 학생의 1대1 채팅방 참여 현황을 표시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 중 표와 규칙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고르면 보통 이런 자료가 나오면 도식화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학생이 A, B, C, D, E,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채팅방의 참여 여부를 0과 1로 표시했다. 0이면은 1이면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학생이 동일한 1대1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자,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생 수가 n일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1대1 채팅방의 개수는 2분의 n-1. 이게 NC2야. NC가 2분의 n-1이에요. 그 축구 경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n명 중에 2명 뽑아서 경기하는 것처럼 채팅방도 n명 중에 2명이서 채팅하는 거니까 NC2라고. 맞죠? 그 다음에 1대1 채팅방의 밀도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1대1 채팅방의 개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개수인데 요거 도식화만 딱 하면은 밀도가 바로 나와. 문제 너무 쉬운데? 다른 걸 물어보겠지 그러면.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좀 보면 보통 6개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육각형 그려야지. E, F. 그 다음에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B, E죠. B,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 다음에 B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C, E, F. C, E, F.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랑 연결되어 있는 건 D, F. D, F. 그 다음에 D랑 연결되어 있는 게 E. 그 다음에 E랑 연결되어 있는 F랑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됐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개수가 궁금하면 그냥 거기 써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돼요. 사실은. 그지? 왜냐면은 거기 A하고 E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1이라고 써있으니까 그게 채팅방 한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죠? 그렇게 세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도식화를 해야 되는데 기억,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B다.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한 기억을 뭐라 그러냐면 기억을 차수라고 해요. 차수. 차수가 이런 걸 꼭지점이라고 하거든. 꼭지점.
각 꼭지점에 연결된 점의 개수, 선의 개수 이런 거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의 차수가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 다 더해보면 돼. B랑 연결되어 있는 걸. 4차죠, 4차. B가 4차고 나머지 중에 4차 이상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B가 맞는 겁니다. 다음 니은. A는 C와 1대1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A는 B와 B는 C와 자, 참여하고 있다? A는 C하고 연결 안 돼 있고 B랑 C, A랑 B랑 C는 연결돼 있죠. 이게 뭐지? 갑반의 1대1 채팅방의 밀도는 0.6 이상이다 그랬는데 자, 밀도 하기 전에 뭘 찾아야 돼? 밀도 하기 전에 일단은 전체 개수가 몇 가지를 찾아야 되고 6명이잖아요. 6명. 그러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2분의 6, 5죠. 6, 5. 시킨 대로 하는 거야. 15. 맞죠? 그 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면 돼. 1을 더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도 되고 그러면은 2, 5, 7, 8이잖아. 채팅방은 몇 개라고요? 8개, 8개. 자, 그러면 15분의 8 이거 아니야. 15분의 8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문제에선 0.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찾아야 돼? 사실은 15 곱하기 0.6을 찾는 게 낫겠죠. 맞아? 9잖아, 9. 15의 기준으로 봤을 때 60%, 0.6이면 9개야. 근데 8개잖아. 8개면은 0.6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고 해야지. 이것이 틀렸고. 자, 여기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리을. 갑반으로 전학 온 새로운 학생 G가 있어. 얘가 C, D와만 각각 1대1 채팅방에 참여한다면 갑반의 1대1 채팅방 밀도는 낮아진다 그랬는데 자, 현재 채팅방 밀도가 얼마예요? 15분의 8이지? 15분의 8이야, 15분의 8. 이거야? 15분의 8. 요거랑,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사실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학생 수 7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2분의 7, 6. 얘가 이제 분모고,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하고 D하고 채팅방을 새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개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 3이고 1이고 21분의 10이 된다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비교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맞아?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여기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응. 분수 비교 봐야지. 요렇게 6이 커지고, 요렇게가 2 커졌잖아. 그러면 6분의 2, 3분의 1과 얘를 비교하는 거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진다가 맞는 거지. 낮아졌잖아. 물론 요건 이렇게 봐도 돼. 얘는 50%가 넘고 얘는 안 넘어. 그래도 심플하긴 하지. 절반이 넘잖아. 절반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 10번은 리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도식화인데 도식화 안 해도 뭐 풀릴 수는 있겠네. 이 문제가. 됐죠? 자, 다음. 잘 못 써가지고.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지우고. 다 지워지나? 설마. 오케이. 안 지워졌다. 자, 지워야겠다. 어색해.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18번. 이거 지우지 말고. 하나 더 만들잖아. 자, 여기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18번. 이거 복잡하지.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니은. 자, 근데 요거, 우리 의도적으로 문제 딱 만났을 때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되게 강조하잖아.
이거는 이렇게 갈 거야. 강조하는 것도 있죠. 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표 1은 뭐야? 산업별 선정업체 수야. 산업별. 그래서 연도가 나와 있고, 세로의 가로축에는 뭐 엔지니어링, 바이오, 디자인, 뭐 미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2는 연도별 과제 이행 실적 건수야. 자, 업체 수랑 실적 건수는 다른 얘기야. 맞죠? 언뜻 보면 숫자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실적하고 업체랑 매칭이 돼서 생각을 하는데 업체랑 업체가 한 실적은 다른 얘기라고 전혀.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 3에서 선정업체의 3년간 2013에서 15년 과제 이행 실적 분포가 있는데 자, 아마 요 표 3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표 2를 보세요. 표 2. 표 2를 보면 일단 표 1을 봐봐. 그래서 선정업체가 총 몇 개예요? 2013년이 적어보세요. 14개. 2014년은 12개. 2015년은 15개지. 다 더하면 몇 개예요? 41개. 그치? 자, 그 다음에 표 2를 보니까 다 합치면 몇 개야? 55. 표 3을 보세요. 과제 이행 실적이 없는 업체 수가 15개나 있어요. 그러면 41개 업체가 있었잖아. 41개 중에 15개는 이행한 게 없는 거야. 그럼 26개만 이행한 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건 한 개 11개 업체. 두 건이 4개, 3건이 9개, 4건이 1개, 5건이 1개지. 그래서 1 곱하기 11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1 하면 55가 나와. 맞죠? 업체 수가 41개고 그 다음에 이행 실적 건수야 55건이야. 그러니까 표 1과 표 2에 대한 내용이 표 3에서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없는 게 15개가 있다고 얘기한 거고. 어려워 이 문제는. 됐죠? 됐어? 자,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18번 니은만? 가봅시다. 그냥 보는 김에. 기억. 매년 선정업체 중 디자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자, 그러면 14분의 3, 12분의 2. 택도 없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2013년 선정업체 중 당해 연도 과제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3개 이상이야. 자, 잠깐만. 선정업체 중 과제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게 3개 이상이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2013년에 이게 좀 어려워요. 별건 아닌데 어려워. 자, 보세요. 산업별 선정업체 수가 몇 개야? 자, 14개 업체야. 13년에 14개 업체. 13년에 14개. 맞죠? 그 다음에 13년에 실적이 몇 개야? 실적 12건이지. 맞죠? 그리고 표 3을 봐봐. 한 건이 몇 개? 한 건. 한 건이 11개지. 맞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 건씩 한 업체가 11개라고 했어. 맞아요? 한 건씩 한 업체가 11개래. 근데 2013년에 잘 들어야 돼. 2013년에 12건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12건을 했어.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업체들이 모두 다 한 건씩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모두 다 한 건씩 했으면 12개 업체네? 생각을 해보면 한 건씩 한 게 11개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게 11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건씩 11개 업체가 하잖아? 그럼 하나가 남잖아, 하나가 남는 것도 누가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2개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어려워. 자, 보세요. 이게 어려워. 자, 지금 12건을 했어. 12건을 했다고. 맞죠? 12건을 했는데, 이 중에는 한 건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2건 있을 수도 있고, 3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3개 이상이다 그랬잖아. 맞죠?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3개 이상이다. 이 얘기는 한 건이라도 있는 업체가 11개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 12건이라는 것은 한 건을 한 게 몇 개냐? 몇 개 업체냐? 2건을 한 게 몇 개 업체냐? 3건이 몇 개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가 3개 이상, 다른 말로 뭐라고? 한 건이라도 있는 업체가 11개 이하, 한 건이라도 있는 것이 최대 11개라고. 그 말을 한 거야. 최대 11개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이 3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건이라도 있는 데가 11개 이하다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한 건이라도 있는 데가 11개다. 한 건이라도 있는 데가 11개다. 맞아요? 자, 근데 13년도를 봤더니 12건이야. 맞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한 개라도 한 업체가 11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11개야, 최대. 그러니까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2건이나 3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한 업체가 많다기보다는 한 건을 한 업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래 업체가 많아질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생각한 거야. 그래, 한 건을 12개가 했다고 하자. 근데 봤더니 한 건은 11개가 있대잖아. 맞아요? 아, 그래? 한 건 11개야? 자, 그러면 한 건 11개라고 했으니까 이거 11개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한 건 11개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11개를 했다 그러면 몇 건 남아? 한 건 남지? 그럼 한 건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 건 11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건 11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1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2건을 한 개 해야 이게 업체 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라고. 업체 수 봤더니 11개 업체잖아. 이 얘기한 거야, 이 문제에서. 이래서 11개가 되는 거예요. 최대. 됐어요? 이게 끝이야. 어려워. 자, 최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건수가 작은 거를 최대치 만드는 건데 11개가 안 돼. 10개, 2건에서 1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에. 그렇죠? 어려웠다, 이 문제는. 자, 다음 들어보면 이해되지, 당연히.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습해야 됩니다. 디귿. 산업별 선정업체 수의 3년간 합이 가장 많은 산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미디어, 디자인, 바이오, 엔지니어링. 자, 이거 확인이잖아요, 확인. 됐죠? 니은 디귿까지 맞다. 그러니까 3번 아니면 5번인데 5번 보세요. 선정업체 중 3년간 과제 이행 실적 건수 상위 15개 업체래. 자, 이 말도 살짝 헷갈려. 상위 15개 업체 과제 이행 실적 건수가 전체 과제 이행 실적 건수의 80%다. 이행 실적 상위 15개 업체 15등까지래. 그럼 15등까지가 어디까지예요? 5건이 1개 업체. 얘가 1등이야. 4건 한 업체가 1개. 얘가 2등이지. 3건 한 업체가 9개가 있대. 얘네가 공동 3등.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냐면 11개 업체입니다. 2건 한 업체가 4개잖아. 여기까지가 15등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를 5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2 곱하기 4로 하지 말고 55에서 11을 빼. 44잖아. 한 건 한 개 11개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55분의 44 곱하기 100. 당연히 80%겠죠. 맞아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지우지 말까? 다음 몇 번이지? 21번? 미리 좀 조금 지워야겠다.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21번. 21번이 인쇄가 좀
거지가 수됐나? 거지가 수됐네. 괜찮아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13에서 15년 A국의 13대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전체 수출액 대비 표 1입니다.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액 비중 그랬는데, 자, 일단은 가전부터 평판 디스플레이까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개가 있는데, 그 개가 13대 수출 주력 품목 수출액 비중의 합인 것 같아. 이게 100%였다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겠는데, 100%가 아니니까.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82.21이다. 얘는 위에 있는 13개를 더한 값이 아니면 합계로서 의미가 없잖아. 100%였으면 주어진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겠는데 82.21, 80.40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위에 있는 13개 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13대 수출 주력 품목별 세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야. 자, 점유율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표 1은 자,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자, 표 1을 보세요. 표 1. 자, 표 1. 표 1은 비중이잖아. 그래서 표 1은 전 세계가 아니라 전체 수출액. 전체 수출액.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해당 수출액. 맞지? 해당 수출액. 얘가 들어가는 것 같아. 곱하기 100. 표 2는 뭐예요? 전 세계. 어쩌고 분의 해당 지금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니까 해당 수출액이죠. 냄새 안 나? 나만 냄새 나나? 냄새 안 나냐고. 안 나? 자,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잖아. 얘하고 얘 둘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국내의 전체 수출액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다시 얘를 얘로 나누면 된다고. 해당 수출액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에다가 얘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전세 분의 해당 나누기 전수 전체 수출 전세계 전수 분의 해당 이러면 전세 분의 해 하고 곱하기로 바꾸면 해가 되지. 밑에가 전수. 그러니까 지워지네 이렇게. 그러면 전세계분의 전체 수출액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됐죠? 매우 높다. 물론 이제 여기 둘 다 곱하기 100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 100 나누기 100 했으니까 100이 없어졌으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대소관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 자,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자, 기억.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2014년 수출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반도체, 석유,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학, 선박류 등의 순이다. 자, 일단은 그 표 1에서 전세계 수출액 대비, 전체 수출액 대비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액 비중 그랬지만 이거 A 대비 B, A 대비 B면은 A분의 B라고 그랬죠. 전체 수출액이 분모에 깔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 모두가.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이 기준량으로 똑같잖아. 똑같기 때문에 비중이 크면 실제 값도 큰 거야. 얼마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크다 작다를 말했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은 13대 2014년에 큰 품목부터 나열하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석유 제품, 3등이 자동차, 4등 일반기기 이런 순서로 간다 이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전체 수출액 대비니까.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준량이 같다. 기준량이 같다. 니은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상승한 품목은 총 7개이다. 자,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자,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비율의 증가만이야. 비율 증가이니까 상승한 거 7개다 그러면은 13년과 15년을 비교하면 되고, 가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컴퓨터. 자, 하나 물어봅시다. 종원이. 컴퓨터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3년) 대비 15년에 뭘 알 수 없어. 비율로. 비율 간에 계산해보라고. 양은 모르지만 이거 얼마큼 증가했다라고 얘기해. 퍼센트 기준으로. 퍼센트 포인트. 0.03%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비율간 계산은 퍼센트 포인트인 거 알죠? 기본이야, 기본. 다시. 가전은 얼마 증가한 거야, 그러면? 2.12에서 1.83 빼가지고 0.29% 증가했다가 아니라 0.29% 포인트 증가했다. 반드시 퍼센트 다음에 P를 붙여야 돼. 맞죠? 그거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애초에. 됐죠? 자, 그 다음, 디귿. 근데 디귿이 관건인데.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품목의 순위는 뭐야? 이거 안 했네. 이걸 얘기 안 하다니. 자, 이럴 수가 충격적이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그냥 점유율이 큰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봤더니 13년에는 13년에는 순서대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13년엔 선박, 그 다음에 석유화학,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이렇게 되고요. 2014년도는 선박, 반도체 이미 끝났네. 그죠? 반도체가 원래는 3등이었는데 2등이 됐으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충격적이네. 안 나왔네. 보통은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자, 됐죠? 이거 지워도 될 것 같다. 지우자. 자, 그 다음 몇 번이지? 어디 보자. 24번. 24번은 왜 질문이지? 어떤 게 질문이야, 이게? 24번은? 뭘 하라는지. 자, 이런 자료를 무슨 자료라고 한다 그랬죠? 땡땡표라고 했는데, 이거. 상관표. 상관표는 어떤 게 기준이야? 상관표입니다. 자기 자신, 뭐, 틀만은 아닌데, 대각선. 그래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87, 그러니까 불균형 결함, 내륜 결함, 볼결함까지 87, 90, 92, 75, 78 동그라미 쳐야 돼. 이야, 현도, 이스네, 동그라미 쳐져 있네. 배운 대로 적용하고 있네. 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동그라미. 왜냐면은 요 값이 항상 상관표에서 기준이 되니까. 물론 100%까지라고 할 수는 없어. 물론 문제 내는 사람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대체로 대각선에 있는 값이 기준이야. 거의 그래 왔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대각선에 있는 것이 추정과 실제가 같은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다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인식률.
결함이 있는 베어링의 개수. 결함이 있는 베어링의 개수가 몇 개야? 추정을 했든 실제를 했든 일단은 결함이 있는 걸 나열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결함이 있는 베어링의 개수가 610개예요. 애초에. 맞죠? 그 다음에 추정 결함 원인과 실제 결함 원인이 동일한 베어링의 개수.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친 값입니다. 맞죠? 자, 동그라미 치면 몇 개야? 합이 얼마야? 적어놨을 것 같은데?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한번 더 해봅시다. 얼마? 442. 442가 써볼게요. 610. 442? 442.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인식률이야. 그 다음에 인식률은 뭐예요? 추정 결함 원인에 해당하는 베어링의 개수. 이러니까 밑에, 요 표 밑에 있죠. 맨 밑에. 맨 밑에 있는 값들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 결함에 대한 인식률은 115분의 이렇게 가야 되고, 내륜 결함에 대한 그 인식률은 116분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추정과 실제가 똑같은 거. 이러면 불균형 결함 같은 경우는 115분의 87, 내륜 결함은 116분의 90, 볼결함은 127분의 78.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고, 오류율은 인식률을 1에서 빼라. 그쵸? 자, 기억. 전체 인식률은 0.8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갖고 0.8 되는 걸 찾아야 돼? 아니면 610에 0.8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당연히 610, 0.8을 찾아야지. 이게 더 쉬우니까. 맞죠? 계산하면 68에 48, 488이네? 얘보다 크죠? 그럼 얘는 80%가 안 돼. 0.8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8 이상이다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니은. 내륜결함 오류율은 외륜결함 오류율보다 낮다 그랬는데, 내륜결함 오류율, 지금 24번, 2017년. 내륜결함 오류율이 외륜결함 오류율보다 낮다 그러면, 이건 뭐 하는 얘기야? 내륜결함의 인식률이 외륜결함의 인식률보다 높다 이렇게 가는 거지. 굳이 오류율로 갈 필요가 없잖아, 이 문제는. 인식률을 구할 공식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식률로 가가지고 오히려 높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륜결함의 인식률은 얼마야? 116분의 90이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외륜결함은 133분의 92야. 야,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92.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더하기 17이고 이렇게 가는 게 더하기 2인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 분수 비교, 얘랑 얘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자, 신분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불균형 결함과 외륜 결함의 인식률을 비교했네? 외륜 결함의 인식률은 이미 써놨는데 불균형 결함만 보면 되겠죠? 불균형 결함은 115분의 87이야. 여기 써볼까요? 115분의 87. 그럼 항상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18. 5. 똑같네, 이것도. 얘 115분의 87이 커, 18분의 5가 커. 115분의 87이 크잖아. 얘는 절반이 넘는데, 50%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 결함의 인식률이 더 높아요. 그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 답은 4번인 거지, 이러면. 맞죠? 리을은 실제 결함 원인이 정렬 불량 결함인 베어링 중에서 추정 결함 원인이 불균형 결함인 베어링은 추정 결함 원인이 볼결함인 베어링보다 적다. 이건 뭐 확인이에요. 보너스야, 보너스. 눈에 보이는 숫자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4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번. 27, 30, 39. 지우자.
저걸로 한번 보세요. 27번. 아마 그 27번도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이랬을 텐데 사실은 별 얘기는 아닙니다. 27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표는 A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갑사의 1에서 3주차 A 제품 주문량 및 B 부품 구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조건에 근거하여 매주 토요일 판매 완료 후에 남게 되는 A 제품의 재고량을 주차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주어진 조건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A 제품의 주문량 및 B 부품 구매량입니다. A 제품 주문량 1주차, 2주차, 3주차. 그 다음에 B 부품 구매량 500, 900, 1100 이렇게 돼 있고 1번에 각주 1번에 1주차 시작 전 A 제품과 B 부품의 재고는 없음 이랬어요. 부품 재고가 없대. 1주차 시작 전에는. 그러면 1주차에 A 제품을 주문하고 B 제품을 구매한 것이 0, 500인 거예요. 재고는 없었어.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조건. A 제품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하고 A 제품 1개 생산 시 B 부품 2개가 사용된대. 됐죠?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면 A 제품 100개 만들려면 B 부품 몇 개 있어야 돼? 200개. B 부품은 매주 일요일에 일괄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주 A 제품 생산에 남김없이 모두 사용된다. A 제품은 매주 토요일에 해당 주차 주문량만큼 즉시 판매되고 남은 A 제품은 재고로 보유한다. 자, 써야겠다. 30. 자, A, B, 1주차, 2주차, 3주차, 0, 500. 이 500개를 구매한 거야, 새로. 없었어, 하나도. 200. 이거 900. 그 다음에 450, 1100. 보세요. 자, 빨간색.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주차에 A 제품을 주문을, 자, 재고량 언제 기준이야? 토요일날 판매하고 남은 거죠. 자, 1주차에는 재고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주문 들어온 게 없잖아. 맞죠? 그리고 애초에 재고가 없었어. 1주차 전에. 그죠? 그리고 1주차에 판매하고 남은 게 재고란 말이야. 근데 판매한 게 없잖아. 만든 것도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주차에 200개를 주문한 거예요. 맞죠? 200개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A 제품 재고량. 자, 그러면은 200개, 그러니까 500개 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250개 만드는 거 이렇게. 250개를 만들어줘요. 근데 200개를 판매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지? 50개가 남는 거지, 2주차에. 그 다음에 몇 개를 만들어요? 450개를 만들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500개가 가는 거야. 맞아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맞죠? 그러면 또 50개가 남을 거 아니야. 이 얘기야. 그 답이 2번입니다, 2번. 됐죠? 2번. 다음 30번. (30번은) 이제 보기가 어렵지. 원래 레이더 차트가 제일 보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레이더 차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자료 해석을 좀 하잖아. 이제는. 원래 옛날 못했어, 나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요 레이더 차트 나오면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하지.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면은 마지막에 봐요. 왜냐면 막 이렇게 자료를 볼 때 머리가 아프면 좀 오래 걸리더라고,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배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맞닥뜨렸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는 쉬워. 레이더 차트라는 것 자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레이더 차트 나오는 그 문제의 유형을 많이 얘기해 줬지만, 주로 물어보는 게 지금 보시면 A국부터 D국까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주로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거야. 이 몇 개 항목이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야? 11개네? 자, 이 11개의 총점이나 평균을 많이 물어보게 돼 있어. 그렇죠? 이런 자료 자체가 원래가 총점이나 평균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노가다를 뜨는 거니까 하기 싫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하다고. 저는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웰빙 지수는 0부터 10까지 표시가 되고 숫자가 클수록 지수가 높으며 0하고 10 사이의 간격은 균등하다. 종합 웰빙 지수는 전체 항목 수 11개입니다. 각 항목의 웰빙 지수의 합.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이에요, 평균. 맞죠? 평균이라는 게 뭐야? 더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평균이라는 것과 총합이라는 것은 원래 같이 나오잖아. 왜냐면 지금 전체 항목 수는 모두 다 동일하잖아. 그래서 종합 웰빙 지수가 높다는 것은 전체 항목 수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 항목의 웰빙 지수의 합이 높다는 거야. 총합이 높다는 얘기라고, 애초에 의미 자체가. 맞죠? 자, 1번 A국의 종합 웰빙 지수는 7 이상이다. 그러면 A 걸 찾아야 돼. 방법이 없잖아. A가 되는 자들 찾아봐야지. 맞죠? 자, 그래서 A가 무슨 점이라고 해야 돼, 이거? 자, 일단은 소득이, 자, 잠시만. 이걸 어떻게 찾지? 되게 싫겠는데? 이게 찍혀있는 포인트도, 이게 뭐 중간에 찍혀있네? 이게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마지막에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다. 자, 소득은 5와 6 사이. 맞죠? 5와 6 사이. 노동시장은 7하고 8 사이. 주거는 6하고 7 사이. 그 다음에 일, 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8하고 9 사이. 건강은 한 7, 자, 건강은 8이죠. 그 다음에 교육은 7과 8 사이. 사회관계는 8. 그 다음에 시민참여는 6하고 7 사이. 환경은 8하고 9 사이. 안전은 9. 주관적 만족도는 8하고 9 사이. 이렇게 범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범위로? 그럼 7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자, 넘어가 볼게요. 2번. B국과 D국의 종합 웰빙 지수 차이는 1 미만이다. 이 말은 총합의 차이는 몇 점 미만이라는 얘기야? 11 미만이라는 얘기지? 30번은 제가 다시 볼게요, 이거. 다시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30번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은 물어보는 거는 그런 거야. 비교하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39번이었나? (39번) 맞죠? 질문했던 거. 표가 하나밖에 없네? 표가 하나인데 문제가 2개가 딸려 있다. 뭔가 있다 이 얘기지. 자, 다음 표는 6세 미만 영유아 1000명입니다. 공공재 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영유아 소속 가구 소득 수준별 영유아의 공공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자, 출생 후 현재까지.
최근 1년 동안. 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 이런 자료 보면 뭔 생각 드는 줄 알아? 아, 우리 애는 저소득 가구로 키우지 말아야 아,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아, 왜 이렇게 됐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령별 이용률이고, 일반 가구 영유아, 저소득 가구 영유아 나와 있고 전체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요건 여담인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조사했다? 초등학교 때? 물어봐. 아버지 직업이 뭐고, 집이 자가냐 전세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 물어보고, 편부모니 아니냐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고. 개판이었어, 옛날에 생각해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옛날에 개판이었어요. 자,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자, 출생 후 현재까지가 있고, 최근 1년 동안 있습니다. 그죠? 최근 1년 동안. 일단은, 일반 가구 영유아와 저소득 가구 영유아가 있는데, 일반 도서관의 경우는 일반 가구 영유아가 24%, 저소득 가구 영유아가 23%인데, 전체가 23.8%야. 맞죠? 그리고 각주 2번을 보니까 일반 가구란 전체에서 저소득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래. 그러면 전체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가 24%, 23.0%인데 전체가 23.8%면 일반 가구가 많은지 저소득 가구가 많은지 알 수 있죠? 맞죠? 어디가 더 많은 거야? 일반이 더 많은 거야. 몇 대 몇일까? 다 지금 보람이 있네. 4대 1이죠? 왜? 일반 가구와 전체의 차이가 0.2고 저소득 가구와 전체가 0.8이잖아. 거리의 비가 0.2 대 0.8, 2 대 8, 1 대 4니까 무게의 비는 4 대 1이지. 맞죠? 자,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일단은 일반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되나? 다른 데서는 또 안 그러네. 문화회관 봐봐. 문예회관을 보니까 15.3, 10.5, 전체가 14.3이네. 그러면 일반 가구와 영유아하고의 차이가 1이고, 전체하고 저소득 가구의 차이가 3.8이에요. 3.8. 그럼 3.8 대 1.0이니까 이건 또 4대 1이 아니야. 맞죠? 이건 또 4대 1이 아닙니다. 네, 분명한 건 뭐냐면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확실히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마 반올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간에.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9에서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나오네? 일반 가구 영유아 수는 저소득 가구 영유아 수의 3배 이상. 맞죠? 우리가 4배 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거 반올림 때문에 그런 거고, 어린이 된다. 문예예관만 봤어도 어땠어요? 3배라는 건 이렇게 보면 돼. 자, 어떤 숫자를 잡든지 간에. 자, 대령이가 얘기해볼까? 자, 여기서 너가 선택해, 아무거나. 최근 1년이 됐든, 출생 후 현재까지가 됐든, 시설 유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한번 해봐. 어린이 박물관? 그러면은 출생 후 현재까지로 할까? 최근 1년 동안으로 할까? 최근 1년? 자, 그러면은 17.0, 4.5, 17.5, 0이었나? 이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쓸 줄 몰라갖고. 자, 17.0. 그 다음에 4.5. 13.5? 여기 돼 있어요? 14.5? 7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거 2.5죠. 요거 10이죠. 그러면 1대 4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거 거리비가 1대 4면 무게비는 4대 1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 3.8인 경우는 반올림 때문에 그래. 반올림 때문에. 대체로
어찌됐건 간에 4배 정도는 넘었어. 그러니까 4배라고 안 하고 3배 넘는다고 한 거야. 그래서 4배라고 안 하고. 이거 잠깐 헷갈리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한 30만 투자해 봅시다. 여기 10% 소금물이 있어. 100g. 여기 20% 소금물이 있어요. 400g. 500g. 400g. 400g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대령한테 물어볼게. 요 둘을 섞으면 이 소금물하고 이 소금물하고 섞으면은 이 소금물의 농도는 15% 기준으로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15%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러면 그냥 들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아니, 농도가 높은 쪽으로 쏠린다 이거야.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게 잠깐만.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 잠깐만. 요렇게 봅시다. 그러면 A반 1반의 평균이 90점이야. 2반의 평균이 70점이야. 여기는 50명이 있고 뭐 여기는 30명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반을 합쳤을 때 평균이 80점 기준으로 80점대가 나올까? 70점대가 나올까? 80점대 나오지. 그 느낌이라는 방금 얘기했던 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무거운 쪽으로 더 쏠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가 있어. 그 점수하고 얘하고의 비랑 요 무게의 비랑 유관해. 내용 자체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영유아 중에 최근 1년 동안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는 30명 미만이다. 잠깐만. 요거는 일반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요 값들은 모두 다 중복이네, 중복. 맞죠? 그러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서관의 일반 가구 영유아 수, 전체가 23.8이잖아요. 출생 현재까지가. 이 얘기가 238명이 방문했다는 얘기야. 맞죠? 자, 다시. 니은,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가구 영유아 중에 최근 1년 동안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는 30명 미만이다. 잠깐만. 어린이, 일반 도서관이죠. 일반 도서관이면, 일반 도서관, 맨 위에 있었구나. 자,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네? 3%면 30명이에요? 자. 얘네 둘의 차이가 어때? 3% 차이지, 3%포인트. 그러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일반 가구 영유아가 100%면,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 없고, 일반 가구가 100%였어. 그러면은 240명에서 210명 빼는 거야. 근데 일반 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저소득이 몇 명이든지 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반 도서관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 수가 24%다. 그러면 얘는 240보다는 작아야 돼. 일반 가구 영유아 최근 1년 동안도 210보다 작아야 돼. 근데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차가 3%포인트지만 1000명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30명이 안 되는 거죠. 맞죠? 1000명 기준이 아니잖아. 1000명이 안 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30명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니지. 이거 이해했어요? 1000명이면은 30명이야. 근데 일반 가구가 1000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다. 그러면은 1번 아니면 4번이네. 디귿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건 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별 볼 일 없거나 까다롭거나. 안 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제 보겠습니다. 디귿. 전체 영유아의 출생 후 현재까지 공공문화시설 유형별 이용률 순위와
전체 영유아의 최근 1년 동안 공공재, 자, 이거는 안 해야지.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매우 귀찮잖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리을. 출생 후 현재까지 일반 가구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과 최근 1년 동안 저소득 영유아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 동일하다. 이거 확인이네. 아마 이거 니은, 기억이나 니은 때문에 질문한 것 같은데, 질문한 사람은? 맞죠? 39번 질문한 사람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쳤다 합시다.